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그래도 뭐, 재산 분할 서류만 받아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머지않았어.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영숙입니다. 너무나 아픈 경험을 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10월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딸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지영이 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야 엄마 보러 와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이나 할까 해서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시고요? 뭐 나이가 가는 거지. 혈압약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 엄마,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재산 정리?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영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걱정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요즘 뉴스 보니까 미리미리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효심이 지극한 우리 딸이 날 걱정하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 그래, 좋지. 며칠 만이니? 요즘 자식들이 왜 이렇게 잘해주지? 뭐 좋은 일 있나? 하지만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자식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 밤 나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참 잘 컸죠. 이렇게 엄마 걱정해주고. 당신도 보고 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폭풍 전야였다는 것을, 내 세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3일 후 그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영이와 민수가 함께 온다고 했죠. 둘이 동시에 오는 건 명절 아니면 거의 없는 일이라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 2시쯤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과일 바구니를, 민수는 한약을 들고 왔더군요. 엄마, 이거 기력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하루에 한 포씩 드세요. 어머, 이게 얼마인데. 괜히 돈 쓰게 했네.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최고지. 그치, 민수야? 그럼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우리도 마음 편하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응? 무슨 얘기인데? 엄마, 저희가 엄마 미래를 위해서 같이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두 아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엄마, 이게 재산 신탁 서류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미리 정리해 두신대요. 재산 신탁.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엄마 재산을 저희 명의로 옮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오고 엄마가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치매 오신다는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요즘 노인 사기도 많잖아요. 이렇게 해두시면 안전해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 자식들이 날 속일 리가. 머뭇거리는 나를 보며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명의만 저희 앞으로 하는 거지. 엄마가 계속 이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맞아요. 오히려 엄마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 친구 엄마는 이거 안 해뒀다가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워서 난리 났대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 이 집과 예금 통장에 도장을 찍으며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뭐. 어차피 죽으면 다 줄 건데 미리 주는 게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그날 밤 9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고. 명예 다 우리 앞으로 넘어왔어. 누나, 근데 엄마가 나중에 아시면 어떡해? 알긴 뭘 알아. 엄마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솔직히 혈압도 높으신데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잖아. 재산 분할 서류만 받아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머지않았어. 우리 인생 생각해야지. 엄마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계속되는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집은 당장 팔아? 아니, 일단 엄마가 여기 계시는 동안은 두는 척하다가 나중에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지. 그때 팔면 돼. 요양원 비용은? 엄마 예금에서 나가는 거지 뭐. 우리 돈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우리 명의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참으며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50년을 뭘 한 거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맨발로 뛰어다니고 찬물에 손 담가가며 장사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울고만 있을 거야? 이대로 당할 거야? 아니지. 절대 그럴 순 없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 75년을 살아온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로.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걸 뉴스로 배웠으니까요. 서랍을 뒤져 어제 도장 찍은 서류 사본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두고 갔더군요.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재산 신탁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걸 취소할 수 있나요? 서류 좀 볼까요? 이건 완전히 명예 이전이 된 거네요. 그럼 다시 못 돌려받나요? 상담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고 사기나 강요의 증거가 없으면 만약에 제가 속은 거라면요. 자식들이 저를 속인 거라면 그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어르신 혹시 녹음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녹음. 그래, 녹음. 증거를 만들어야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동네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점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기,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작은 거로요. 녹음기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하시는데. 아, 이거 어떠세요? 펜 모양인데 녹음돼요. 녹음기를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영아, 나야. 어제 고마웠어. 에이, 뭐려. 당연한 거 한 건데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말이야. 그 서류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 되면 한번 올래? 아, 네. 그럼 모레쯤 갈게요. 민수도 같이 부를까요? 그래, 같이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녹음기 사용법을 연습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간단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아이들이 왔습니다. 나는 거실 테이블 밑에 녹음기를 미리 켜두었습니다. 커피를 내우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번에 그 서류 말이야. 좀 더 설명해 줄래? 노인네가 머리가 굳어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 그게요. 쉽게 말하면 엄마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럼 이 집도 너희 거가 된 거야? 명의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여기 계속 사시는 건 똑같아요.
나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여기서 계속 사셔야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 명의가 너희 거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저희 허락이 있어야 하죠. 들었다. 똑똑히 들었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지영이 민수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괜히 어려운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니? 나 아직 멀쩡한데?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노인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아이들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어봤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다음 단계야.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30년 지기 친구 순자의 번호가 있었죠. 순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나 영숙이야. 어머, 영숙이?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야?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법률 문제 같은 거 아는 변호사 있어? 변호사? 무슨 일인데? 응. 얘기 좀 길어. 만나서 할게. 다음 날 나는 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죠. 순자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분개했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 영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한테 연락해 볼게. 고마워, 순자야. 근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일단 상담은 무료래. 그리고 영수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잖아. 내 평생이 걸린 문제야. 순자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제대로 된 결과만 나온다면. 그럼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릴게요. 재산 반환 요구서를요. 그리고 자녀분들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죠? 내가 우리 평생 모은 것 이렇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내용 증명이 아이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그날 오후 집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지영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내가 뭘 했는데? 내용 증명, 재산 반환 요구서, 엄마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요? 나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랬어. 내 재산 돌려받으려고. 엄마가 미쳤어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한 건데, 누가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한 거예요? 이상한 말? 내가 직접 들었어. 너희 둘이 작은 방에서 나눈 대화. 지영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래, 그 표정이야. 들켰다는 걸 아는 표정. 엄마, 그건, 그건 뭐? 내가 엄마가 언제까지 살 것 같냐고 한 거. 아니면 요양원 보내면 된다고 한 거. 엄마,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라. 그때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 내 재산 돌려줄 거야, 아니야? 엄마, 그건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엄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사기로 받아낸 서류는 무효야. 변호사가 그러더라. 지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기, 증거라도 있어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증거? 있지. 녹음도 있고. 그 순간 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당황해라.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예상 밖의 행동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야, 박민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 그만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엄마, 저 사실 처음부터 찝찝했어요. 누나가 자꾸 그러니까. 지영이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입 닥쳐.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누나, 이건 아니야.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는 건 아니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네, 진심이에요. 솔직히 엄마는 우리한테 빚진 거예요. 이 재산? 당연히 우리 거예요. 엄마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누나, 그만해. 뭘 그만해. 어차피 틀어진 거 확실히 하자고. 엄마, 소송하시던가 해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지영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누나 편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 넌 내 편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수도 결국 나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영숙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손태준 기자라고 합니다. 노인 재산 사기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요. 기자. 내가 기자를 부른 적은 없는데. 사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이들도 나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테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 명함 두고 갈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자가 돌아간 후 나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혼자 갈게요. 누나 몰래요. 그래, 와라. 민수, 내가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누나와 짠 연극일까? 싸움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다음날 오후 3시 민수가 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고 시선을 피하고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 누나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치매 오시면 재산 다 날린다고. 우리가 미리 보호해야 한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 보호하는 거라고. 근데 서류 받고 나서 누나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집 시세 알아보고 매물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지 계산하고. 그리고 요양원 비용까지 조사했어요. 제일 싼 곳으로요. 요양원. 제일 싼 곳. 그래, 그렇게 버리려고 했구나.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걸 들어야 할 때니까요. 민수야, 그럼 넌 왜 거기 동의한 거니?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실패했어요. 3천만 원. 그걸 메워야 하는데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래서 내 재산에 손을 댄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50이 다 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불쌍하긴 한데.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있나.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민수야, 내가 그때 나한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니?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래. 도와줬을 거야.
내 아들인데. 근데 넌 날 속이는 길을 택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였죠. 엄마, 제가 증언할게요. 법정에서 누나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다고. 뭐? 누나한테 받은 카톡도 있어요. 엄마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명예 넘기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야. 이런 내용들.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생기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박민수,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누나? 어떻게? 지영이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수의 셔츠 깃을 잡고 흔들었죠. 너 나 배신하려고 우리 둘이 한 거잖아. 너도 도장 받을 때 같이 있었어. 누나, 이건 아니잖아. 엄마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웃기고 있네. 너 3천 빚진 거 누가 덮어준다고 했어? 내가 내 몫에서 나눠준다고 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지영이가 민수의 약점을 잡고 끌고 간 거였구나. 지영아, 내가 동생 빚까지 이용했구나. 이용? 아니에요. 협력한 거죠. 엄마, 어차피 이 재산은 우리 거예요. 아빠가 번 것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번 돈? 지영아, 내 아버지는 술만 드셨어. 돈은 내가 벌었어.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 청소까지 하면서 번 돈이야.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말들은 칼날 같았습니다. 엄마, 난 초등학교 때 소풍도 못 갔어요. 도시락 싸줄 돈이 없다고. 중학교 때는 교복이 작아져도 3년 내내 입었어요. 새 거 사줄 돈이 없다고. 대학 다닐 때는 알바를 3개나 했어요. 등록금이 모자르다고.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엄마처럼. 지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친구들은 다 호텔 웨딩 하는데 난 동네 예식장에서 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들었어요. 박지영이네는 돈이 없나 봐 하는 거.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한을 품고 있었구나. 엄마는 모를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내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물려주기 싫었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배신한 거니? 배신? 웃기고 있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정말 고통의 시간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로 말로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되었죠. 법정에서의 싸움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법정에서도 지영이는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알아보셨겠죠?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보람이 있게 판결이 났어요. 그날도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뛰어왔죠.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해 주었어요. 변호사 말로는 너희가 한 건 사기와 강요가 명백하다고 하더라.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 어떡해. 그 녹음 변호사랑 경찰에도 다 넘겼어. 니들 목소리 아주 또렷하게 나오더라. 엄마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이 부분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민수야, 늦었어. 하지만 내 눈물은 적어도 사람의 양심은 남아있다는 뜻이겠지.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나는 지영과 민수에게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희는 평생 돈으로만 가족을 판단했겠지만 나는 이번 일로 깨달았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 아니라 양심이더라. 지영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참고로 말인데 어제 방송사 PD한테서 연락 왔어. 노인 재산 사기 특집 프로그램 제작한대. 너희 목소리 거기서 들을지도 모르겠네. 순간 집 안이 고요해졌어요. 이제 가라. 너희 엄마는 더 이상 후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도 시원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저처럼 속이 시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